기초연금 서면 신청서 작성하기.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는 서면,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면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신청은 직접 서식을 준비하여 작성한 후 접수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잠깐, 벌써 어려우시다고요? 작성하실 생각에 벌써 눈앞이 캄캄해지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필수 서류 준비하기.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총 3가지로, 첫 번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두 번째는 소득재산신고서,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 3가지 서식은 인근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하게는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실행시켜 포털창을 연 후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후 제일 위쪽에 나타나는 복지로 사이트를 눌러 접속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신 후 왼쪽에 등장하는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복지 서비스 신청 서식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복지 서비스 신청 서식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중 8번에 있는 기초연금을 선택해주세요. 화면과 같이 기초연금과 관련된 여러 신청 서식 목록이 뜨면 이 중 2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8번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9번 소득재산신고서 총 3가지 서류를 선택하여 다운받아주세요. 그럼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작성해 볼까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먼저 첫 번째로 작성할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신청인,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급여계좌 등 총 4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으며 이 중 부양의무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인 신청인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모두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어주세요. 다만 현재 신청자가 거주 불명 등록 상태일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실거주지 주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인 가족사항란은 배우자가 있는 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혼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 배우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라면 가족사항 항목 자체를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가족사항란에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 다른 가족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오직 배우자의 정보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 전화번호 등 배우자 정보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맨 밑 하단에 배우자 관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관계란에서 의미하는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혼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가출,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급여계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여계좌 항목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동시 신청의 경우라면 본인 계좌뿐 아니라 배우자의 계좌 정보도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 동시 신청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배우자 동시 신청이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두 분 모두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던 부부가 소득이 줄면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장 마지막에는 통지 방법 선택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결정 내용 통지 방법을 선택하는 란입니다. 서면, 전자우편, 문자, 그 외 기타 중 본인이 원하시는 통지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장에서 작성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이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2개 항목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남은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은 희망자만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구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보장구분 항목 중 노인란의 기초연금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서 설명드렸던 배우자 동시 신청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있는 배우자 동시 신청에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항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의 50%, 최대 1만 1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뜰폰 사용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요금 감면 신청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후 대리점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과 휴대전화 요금란에 각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사를 찾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동시 신청의 경우 배우자의 휴대전화 요금 감면도 희망하신다면 가족사항의 배우자 정보를 작성하신 후 배우자가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사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산출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나라에서 고시한 일정 금액, 즉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소득 재산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페이지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 하단부터 세 번째 장 상단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란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꼼꼼히 읽으신 후 확인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상단에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앞서 살펴본 휴대전화 요금 감면 신청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요금 감면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동의란은 기초연금 신청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신 후 확인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 맨 밑에 있는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성명, 서명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동시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성명과 서명도 반드시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다양한 안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상단에 기초연금 처리 기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처리 기한은 기본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60일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처리 기한은 신청 후 처리까지 약 1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서 구비 서식과 추가 제출 서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외에도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개의 서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통장 계좌번호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 임대한 경우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신고서 작성하기.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두 번째 서식,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득 인정액이란 신청자 가구의 각종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신청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재산신고서에 나와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에서 어둡게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공적 자료로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공적 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 부분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가구원 성명란에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사항란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사항 기재가 끝나셨다면 다음 아래에 있는 재산사항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임차 보증금란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임차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체크한 후 구역 가로 안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 즉 확정일자나 전세권이 설정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가액도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일반 재산에 모두 포함하되 명백히 사용액이 확인되는 금액은 제외해줍니다. 신고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A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가액이고, 다음 B는 처분한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금액입니다. C는 처분한 재산 가액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상환한 금액이고, 마지막으로 D는 의료비, 장례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 입소 비용 등 가구원이 소비한 금액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결국 기초연금 신청 전 처분한 재산가액 A도 신청자 가구의 재산에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사용이 입증된 금액 B, C, D 합산액만큼은 제외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부채 항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한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제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대출금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 공적 자료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금융기관의 기관 대출금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외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채 금액을 기재한 후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발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간주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또는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간 부채, 즉 사채는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경우에만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며 사채 역시 입증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니 확인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항목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성명과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두 번째 서식,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서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하기.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마지막으로 작성해야 할 서식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는 이유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금융재산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배우자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방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자택에서 작성하신 후 기관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원 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란은 세대주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본인으로 작성하시고 성명란에는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입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는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를 각각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와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한 후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의 동의함란에 사인이 아닌 한글 정자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한 사람이 모두 작성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신청자 서명은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 서명은 배우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의 동의함의 자세한 의미는 화면에 제시되는 해당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신청 연월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예금, 적금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금융재산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수익증권은 물론 보험금,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더 많은 각종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그 금액을 모두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2페이지 상단에 금융기관 등의 명칭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그 아래 금융정보 등의 범위란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해당 란에서는 각종 금융정보와 신용은 물론 보험정보까지 제공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확인이 끝나셨다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작성도 모두 끝마치셨습니다. 서면 신청서 제출 방법.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제출만 남았네요.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자는 방문 시 반드시 신청자의 신분증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통장의 사본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어떨까요? 위임장과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임차 또는 임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다른 부채가 있는 경우는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앞서 열심히 작성해 주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3가지 필수 서류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개인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는 관할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서류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신청이 모두 끝났습니다. 서면 신청서를 통한 기초연금 신청.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신청을 할 때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서류의 작성 방법은 앞서 살펴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따라 3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주소지의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서면 신청은 모두 완료입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 계좌번호 사본도 함께 들고 가야 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또한 개인별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서면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쉽게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영상을 따라 차근차근 하나씩 작성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서 작성을 끝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월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